네, 안녕하세요. 저희 비욘디에서 스타 유튜버분들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닝 비하인드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잘쌤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이게 있는 건가요? 러닝 비하인드?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인사를. 왜 잘쌤이신 거죠? 지금 보니까 댓글에서도 잘쌤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잘쌤 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잘쌤은 이제 잘생긴 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재활쌤을 줄여서 잘쌤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재활쌤입니다. 재활쌤. 재활을 줄여가지고 잘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잘생기셔서 잘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셀레나 러브님도 비욘드 구독하시면서 잘쌤도 구독해주시고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잘쌤 모시고 러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명이 있으시죠? 그럼요. 박대권 선생님이십니다.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선생님 또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이제 스포츠의학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갓 런닝이를 이제 티를 벗은 러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너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러닝 비하인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관련한 정보들이나 부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포츠의학도 공부하시고 재활의학도 공부하신 선생님이신데 보통 그러면은 나오셔서 강조를 하시는 게 걷기거든요. 네. 만보 걸어라 혹은 7,000보 걸어라. 걷기는 꼭 해라. 부상도 적으니까. 근데 러닝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분은 또 처음이라서 어떤 달리기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러너가 되셨는지를 얘기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재활학과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군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 스포츠 부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8, 90대 이렇게 나이가.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보통 비욘디 구독자분들처럼 이렇게 뭐 5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나이가 젊으신 편입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한 삶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에 후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오래 산다고 해도 100살까지 똑같이 산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99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80세 정도 돼서부터는 좀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불편해서 뭐 누워 계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조금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재활학과가 특성상 이제 운동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제가 이제 접해보고 또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몸에 무리가 안 가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좀 평생 취미로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러닝 비하인드라는 채널까지 개설을 해주셔서 운영을 해주시고 계셨던 거군요. 네. 사실은 조금 역설적이기는 한데 제가 러닝을 하다가 너무 부상을 많이 당했거든요. 여기저기 너무 아프더라고요. 뭐 무릎도 아파봤고 발목도 아파봤고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겪지 않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채널에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채널을 제가 좀 보니까 다치지 않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뭐 슬개골, 뭐 허리, 뭐 다 이렇게 자세하게 영상도 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이유였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셨어요. 선생님 팬분들도 좀 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로비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레나 러브님께서 런닝하다가 부상 입어서 잘쌤한테 댓글을 남겼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윤희님도 달리기 못하고 빨리 걷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라고.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그 제목을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할 수 있는 달리기의 비밀이라고 정했거든요. 네. 제목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비밀 네.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르라보님 질문도 조금 뒤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어쨌든 소개를 조금 드렸는데요.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 걷고만 있었는지 러닝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사실 분명하거든요. 네. 러닝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저도 많고 선생님도 실제로 부상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달리기에 대한 오해나 혹은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오늘의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달리기를 만약에 내가 해야겠다 혹은 누군가 달리기를 해봐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이 사실 들거든요. 아, 들죠. 이거 너무 힘든 운동이고 알겠어, 유산소 운동 할게. 약간 이렇게만 치게 되는 것 같아요. 무릎 아플 것 같아. 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왜 그런 생각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왜 달리기에 이렇게 좀 부담을 가지거나 네. 거부감이 있을까? 이게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덜 그렇거든요. 요즘엔 조금 이렇게 같이 런닝 크루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뛰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네, 요즘에는 20대 분들 보면은 되게 많이들 러닝 하시고. 네. 저희 회사도 굉장히 많으세요. 마라톤 뛰시고 뭐.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제 달리기 하면 사실 예전에는 다 선수들을 떠올리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거죠. 육상 선수랄지 마라톤 선수 이렇게 그런 분들 이제 선수들은 어쨌든 경쟁에서 뭐 누군가 이겨야 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힘들게 막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했었던 그런 달리기를 아무래도 떠올리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땐 달려라 한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아, 저도 기억납니다. 그것도 많이 보면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즐겁게 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만화에서. 거의 이제 항상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쳐서 그 나엘이 그 나쁜 기집애를 이겨야 된다는 아파도 참고 달리고 그렇죠. 이런데. 막 이겨내고 항상 그런 걸로만 이제 비춰졌었던 달리기다 보니까 조금 힘든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달리기를 혹시 하시진 않으시죠? 제가 네. 그 유산소 운동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뛰어보려고 무슨 앱을 깐 적이 있어요. 그 데이 1을 시작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첫날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네. 아, 정말 더우시죠, 네, 스튜디오가. 조금 네.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달리기라는 게 사실 이제 어렸을 때 학생 때 보통 처음 해보거든요. 아, 기억이 안 좋아요, 그때 기억이. 저도 좋지가 않은데 네. 저도 이제 달리기를 못했어가지고 체력장을 하게 되면 꼭 달리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어쨌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빨리 달려야 하는 그런 달리기를 해야 됐었던 학생 네. 때 시절이 있고 또 나이가 들고서는 사실은 뛸 일이 없죠. 맞아요. 뛸 일이 없는데 보통 언제 뛰냐면 횡단보도 파란불 깜빡거릴 때 그때 급할 때. 그때 뛰죠. 그때 네. 뛰고 지하철 놓칠 때요. 네. 버스 놓칠 때. 도착할 때 그때 네. 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하는 달리기는 어쨌든 이렇게 빨리 가기 위한 좀 급한 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이제 힘들고 그리고 이거 뛰었더니 무릎도 조금 느낌이 안 좋고 이거 달리기 하면 무릎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에 대한 좀 거부감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달리기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빨리 가기 위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 걷기 운동 하신다고 하면 보통 30분 오늘 걸어야지 아니면은 뭐 10,000보 걸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지
어제 내가 30분 만에 공원 한 바퀴 돌았으니까 네. 오늘은 20분 만에 돌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잘 걷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을 위한 달리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누구를 이기는 혹은 빨리 달리는 달리기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달리기,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달리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러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러닝의 포인트는 이제 심장이 하나만 딱 기억하신다고 하면 심장을 좀 두근거리게 하면 되거든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달리기. 네. 그래서 사실 아마 달리기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혹은 안 해보신 분들도요. 네. 이렇게 빨리 뛰면요.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뛰시는 게 아니라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는 정도. 숨이 살짝 찬 정도. 그 정도의 강도로 뛰어주시는 게 적절하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그 얘기 먼저 나와서요. 그리고 스트롱맨이 되게 달리기 한다고 하면 할 때마다 전력 질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보통 이제 달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네. 안 달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릎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가장 큰 오해가 그거예요. 네네. 달리기를 하면은 무릎 연골이 좀 닳지 않을까, 내 소중한 연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달리기를 하면 무릎 나간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이유가 조금 조건을 붙이면 확실히 맞는 말이 되거든요. 네. 전력 질주인가요? 달리기를 무리해서 하면 무리해서요. 네. 뭐 명제를 조금 바꿔서 그러면은 걷기를 하면 무릎이 나간다.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걷기를 하면 무릎이 나간다. 근데 걸으면서 무릎이 나가면 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걷기 정도 하면서 무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걷기도 너무 무리를 하면 무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너무 과한 강도로 너무 많은 시간을 걸으면 무릎이 나갈 수도 있는 것처럼,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것처럼 달리기도요. 무리가 오지 않는 정도로 가볍게 한다면 무릎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네네. 적당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심장이 뛰는 정도의 달리기를 하면 무릎 연골은 닳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 연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무릎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혹시 빨리 오는 게 아니냐. 네, 맞아요. 그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취미 러너들 이렇게 막 우리가 경쟁하는 그런 선수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즐겁게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러너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를 보면 운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좋습니다. 튼튼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는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허리 얘기예요. 허리.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나면은 저도 사실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도 좋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했고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이 말이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서도 젊으신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허리가 아프고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죠. 엉치랑 허벅지랑 이런 데들이 좀 땡겨서 오셨는데 검사해보니까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비수술적으로 이렇게 치료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좋아지시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를 중간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찾아보시고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필라테스를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픔을 참고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안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디스크로 인해서 이게 지금 뭔가 아픈 상태, 디스크에 손상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운동은 뭐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쉬어줘야 됩니다. 쉬어주면서 휴식을 취해줘야 그 손상이 회복이 되는 거고 오히려 잘못하면 이 손상되어 있거나 찢어져 있는 디스크가 더 손상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디스크의 건강에 좋은 운동. 그러니까 디스크가 괜찮을 때,
네, 건강할 때 더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스크 건강에 좋은 운동은 딱 직접적으로 좋은 운동은 두 가지만 사실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네.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걷기와 달리기. 걷기와 달리기요. 디스크에 좋은 운동, 디스크 건강에 좋은 운동은 물론 이 다른 운동들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코어를 강화해 준다 할지 주변 지지 근육들을 강화해 줘서 하는 것도 좋은데 네. 걷기와 달리기를 통해서 진짜 디스크 자체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좀 의외네요. 그 지금 삼국지엔 유비 한반도에 난 복두봉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푸시업, 스쿼트, 달리기 중에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라고 질문 남기셨거든요. 근데 사실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네. 허리 디스크에 좋으려면은 뭔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면 그 어떤 운동도 물론 좋지 않지만 네. 허리를 내가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세 가지 중에서는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달리기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저 세 가지 달리기 운동 중에서 뭐가 더 좋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죠. 네. 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인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허리는 일단 허리가 안 좋을 때 하는 운동은 다 안 좋고 다만 허리 디스크, 허리 강화하는 운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추천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오해까지는 푼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오해가 사실 저도 그렇고 망설여지게 되는 그 오해입니다. 네. 그 은혜와 사랑이님이 선생님 런린이자 런애기인라고 아, 얘기해 주시는데요. 요즘같이 눈 얼어붙은 날씨엔 안 뛰는 게 좋겠죠? 그럼 런닝 어디서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일단은 눈이 쌓인 데서 저희는 이제 설중런이라고 해서 오히려 좀 즐기는 러너분들이 좀 계신데요. 네, 근데 초보 러너들은 아니시겠죠? 초보 여도? 러너분들한테는 네.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게 일단 길이 얼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해서 발을 뛰게 되고 이게 중심을 잡으려고 자꾸 애쓰면서 뛰다 보니까 온몸에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야외에서는 물론 조금 뭐 특히나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한다면 이제 야외에서 뛰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내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러닝머신이 네,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러닝머신을 주로 자주 이용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은혜와 사랑이님 그 질문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세 번째 오해가 그거거든요. 달리기를 야외에서 하면 피부가 노화된다. 네. 그래서 약간 마라톤 즐겨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많이 햇빛을 받으셨나 보다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저도 제 채널 영상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영상이 이거거든요.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러너스 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네. 대한 용어가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느냐.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인데요. 그 실제로 야외에서 달리기를 많이 하면 노화가 촉진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맞는데 문제는 어떤 단어가 이제 중요하냐인데. 노화 촉진은 너무 세다. 아니요. 네.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얼굴이 좀 늙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달리기가 아니라 야외라는 거죠. 야외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걷기를 오래 해도 얼굴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건 이제 물론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차치하고 제일 이제 특히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자외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달리기 그 자체에 이제 유산소 운동 그 자체는 뭐 여러 피부과 학회에서 이미 얘기가 되고 이미 근거들이 너무 이제 충분한데 이제 피부의 이제 혈액 순환이나 순환 자체를 좋게 해서 뭐 노폐물도 제거가 잘 되고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해서 탄력도 좋게 하고 그런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산소 운동 자체는 피부에 좋습니다. 근데 그럼 러너스 페이스는 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걸까요? 마라톤 선수들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왜냐면 이제 많이 뛰시는 분들의 얼굴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또 살도 되게 많이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잘 달리기 때문에 체지방도 최소화하고 네. 또 워낙에 훈련량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대부분 선수분들의 얼굴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요즘 그 20대 러닝 크루 이제 하시는 젊은 분들 얼굴 보면요, 뽀송뽀송합니다, 완전. 그래요? 선생님도 어쨌든 옆에서 뵀는데 피부가 좋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오해이다. 달리기를 많이 한다고 노화가 촉진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달리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오해인 것 같은데요. 뭐 굳이 달릴 필요가 있나? 걸어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걸어도 걷기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어쨌든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산소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걷기 자체가 그 강도 자체가 충분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혹은 지병이 있으시거나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 활동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걷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조금 나이가 뭐 5, 60대 전까지는 사실은 걷기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충분한 심폐지구력, 충분한 근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걷기는 좀 부족하고, 조금 더 이제 그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달리기까지는 꼭 아니더라도 계단 오르기나 아니면 조금 오르막을 올려준달지, 아니면 걷기 자체를 한다고 해도 좀 빨리 걸으신달지 해서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5, 60대를 생각을 하면 사실 저도 달리기 할 엄두가 안 나긴 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진짜 뛰어도 되나? 몇 살까지 뛰어도 되나? 이 생각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우리 러닝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뭐 오늘 내가 기록을 막 세우고 네. 달리기를 그만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100이면 100, 내가 네. 진짜 최대한 오래 평생 나는 달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만큼 이제 그게 좀 즐겁고 재밌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도 그렇고, 실제로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오늘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달리기는 걸을 수 있으면 달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달리시면 되냐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옆에 산책하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그 앞서가면 안 된, 달리기를 하시는데 그분들보다 더 천천히 달려보시면 돼요. 걷기를 하는 속도로. 그러니까 약간 몸에 바운스만 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는 바운스만요? 그렇게 해서 마치 걷는 것과 속도가 비슷하게 아주 천천히 이제 뛰는 그런 동작을 처음에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요, 분명히 걷는 거랑 속도 비슷한데 숨이 조금 차실 겁니다. 그렇게 유산소 운동의 강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신다면 5, 60대라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산책 나가시면 한 30초 정도 살짝 이렇게 뛰어보시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요. 네. 뛰어보시면 러너가 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저희 그 제목을 나이가 들수록 그럼 더 잘한다고 잡았잖아요. 네.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제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이렇게 해 나가셔야겠지만, 네. 계속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50, 60 정도 돼도요, 굉장히 잘 달리십니다. 저보다 훨씬 잘 달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모든 스포츠에는 그 픽 퍼포먼스 에이지라고 해서 제일 잘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네. 스포츠 종목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것들이 보통 20대 아주 초반, 거기서 정점을 찍고 보통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주로 나이대가 많은 이제 스포츠 종목들은 이제 승마나 사격 같은 주로 이제 피지컬을 좀 많이 사용을 좀 덜하는,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마라톤, 달리기 같은 경우가 좀 나이대가 높습니다.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쯤에 정점을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취미 러너들 이제 마라톤 대회 기록을 분석을 해보면 50대 정도 가서도 20대랑 비슷한 수준의 기록을 냅니다. 그리고 달리기 기록은 6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40대인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일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운동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없는 말이 아니라 5, 60대에서도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게 달리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면 된다. 그럼 네. 만약에 빨리 달리고 잘 달리시는 것이 목표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네. 즐겁게 달리시는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댓글 읽어보니까요. 고도님은 달리기를 시작한 지 열흘 차인데 오늘도 2km를 달리셨다고. 처음엔 절대 무리 없이 하면 된다.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달리신다고.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나영님은 걷듯이 천천히 달리기 해봤는데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네, 맞습니다. 그 러너스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우리가 흔히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것들이 뭐 이걸 느껴본 사람도 있고 못 느껴본 사람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꼭 빠르거나 뭐 열심히 땀이 막 나게 뛰어야 되거나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아주 가볍게라도요.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게, 좀 콩닥거리게, 숨이 약간 기분 좋게 찰 수 있을 정도로 달려주시면 얼마든지 이 상쾌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주 느끼시나요? 저는 빨리 달리질 못하거든요. 네. 못해서 안 하는 거기는 한데 네. 저는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느낍니다. 저는 달릴 때마다 매우 기분도 좋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고민을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네마 잉글리시님이 슈퍼챗을 너무 감사합니다. 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런닝크루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좀 궁금해진 게 선생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 질문을 안 드렸네요. 네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한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교수님이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마라톤을 나가자. 갑자기요? 갑자기. 저는 달리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물론 이제 산의 괴롭힘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안 간다고 해도 되는데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랑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흔쾌히 제가 나간다고 한 거예요. 달리기 경험이 아예 없으신데요? 10km를 그때 나갔습니다. 그때 나간 대회가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너무 되게 아름답고 이쁜 대회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힘들었죠. 네, 아주 힘들고 막 피만 나는 그런 고통을 느꼈었는데 이제 뛰다가 달리다가 막 이렇게 그만할까, 네. 지쳐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같이 뛰셨던 다른 분들을 보니까 너무 즐겁게 이렇게 뛰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65분, 1시간 한 5분 정도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 교수님이 이제 비빔밥 사주시고, 이제 집에 와서 거의 하루 종일 뻗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힘이 하나도 근데 없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달리기를 좀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활학과에서 이제 환자들 보고 환자들 진료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접해보다가 조금 계속 내가 나이 들어서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러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닝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인생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달릴 때는 무념무상으로 달린다고 하는데 천천히 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생각들을 좀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결책을 특별히 강구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마치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편안하게 달리기를 할 때. 약간 명상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래서 달리기를 그때 시작해서 계속 하게 됐고요. 그때 아까 무릎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그때 그 10km를 뛰고 나서 다음날부터 무릎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네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무리를. 그 네. 일주일이 지나도 없어질 생각이 없어서 네. 저도 제가 그때도 이제 물론 재활학과를 전공하는 의사였지만 이거 안 낫는 거 아닌가? 이거 계속 뜨끈뜨끈한데 잘 때 막 굉장히 뜨끈뜨끈했거든요. 그게 이제 2주 정도 돼서 아마 없어졌던 것 같은데요. 지금 7년이 그때보다 지났죠. 7년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0km를 뛰고 출근을 해도 아주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10km를 뛰고 출근해도 거뜬하다. 그러니까 7년 너무 부러운데요, 교수님. 7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인데도 네. 불구하고 아마 지금 훨씬 무릎이 훨씬 더 튼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선생님 굉장히 달리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느껴지네요. 진심이죠.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세요. 달리기 너무 좋아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해주시고 계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더 잘 달릴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라고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럼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부상들이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댓글들로 질문 많이 주셨어요. 부상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것들 좀 먼저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질문을 좀 모아드렸거든요. 네. 소니님 거 먼저 해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 저 발을 자주 삉니다. 자주 삐끗하는 사람들은 발목 괜찮나요? 달리기에도 괜찮을까요? 이 재활학과에 정말 많이 오시는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발을 한번 접지르고 나서 제대로 된 치료가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한 경우에 아니면은 이제 그 전에 또 마이크를 아예 바꿔볼까요? 네. 저보다 선생님이 중요하시니까. 네네.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한 건가?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으신지 한번 채팅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해서 발목을 한번 이제 접지르거나 삐게 되면요. 그 인대 손상 같은 것도 물론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그 감각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발목이 이제 어디 위치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인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쉽게 발목을 삐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재활할 수 있는 훈련들도 따로 있거든요. 발목의 그런 감각들을 좀 재활할 수 있는 훈련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훈련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해야 이제 삐는 것들을 조금씩 줄일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삐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저는 습관적으로 뼈요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시키는 시간과 또 치료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는 달리기 뭐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 보도블럭 같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달리기를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요 조금 트랙이나 이런 바닥이 아주 평평한 곳, 그런 곳에서 하면 사실 삘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달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린다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좀 더 빨리 바꿀 걸 그랬어요. 그다음에 영숙님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저는 달리기만 하면 오른쪽 맨 아래 갈비쯤 위치에 폐가 찌르는 듯이 아파요. 네. 이거 이겨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것도 달리기 부상까지는 아닌데요. 네. 달리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 되는 증상이고, 저도 요즘도 달리기 하다 보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명확한 원인이 사실은 딱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제일 이제 생각되는 거는 이제 횡격막이랑 이런 움직임, 호흡을 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달리기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좀 빨리 뛰는 경우가 확실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가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물론 선수라면 이겨내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천천히 네. 뛰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 심호흡 해주시고 또 천천히 페이스를 낮춰서 뛰어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동양 현존 최강 물 드셔도 되나요? 네네네. 동양 현존 최강 남자 장득춘님이 달리기로 살 좀 빼려고 하는데 오른쪽 골반부터 무릎 정도까지 저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달리기도 괜찮을까요? 하고 네네. 질문하셨어요. 달리기가 살 빼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실제로 다이어트나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물론 효과가 좋은데 골반부터 무릎 정도까지 저릿한 느낌이 있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흔하게는 뭐 허리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선은 이제 달리기를 안 할 때는 괜찮으시다는 얘기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달리기를 하시기 전에 조금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좀 가지셔서 빨리 걷기나 혹은 이제 보강 운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쿼시나 런지처럼 고관절이랑 허리를 좀 단련할 수 있는 운동들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천천히 시작을 해주시면 아마 통증 없이 달리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만 해도 뭐 다 나왔습니다. 발목, 무릎, 골반, 허리 다 아파요 이러는데 그 달리기를 좀 이제 시작하는 러닝 초보들이 유의해야 될 부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요?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건 다들 잘 하실 거거든요. 네. 잘 하십니다. 대부분.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내가 체력이 금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달지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진도를 빨리 올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제 3분 뛰었으니까 오늘은 5분 뛰고 내일은 10분 뛰고 이렇게 축축축축 이게 진도를 올려 나가신달지 내가 걷기 정도 달리기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냥 빨리 뛸 거야. 바로. 네. 그렇게 해서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보통 부상을 이제 끌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체력을 좋아지게 하는 부분도 그렇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같은 거 드시는 경우에 약을 좀 줄여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달리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줄일 수 있거든요. 줄일 수 있고 실제로 먹다가 안 먹게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뭐 몇 주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꾸준히 해주셔서 이렇게 몇 달 혹은 뭐 1,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가 주시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시간을 꼭 계산하셔서 너무 빠르게 진도를 올린달지 내가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뭐 벼락치기처럼 오늘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인드를 나 그래 초보다 하면서 조금씩 나아져 보자. 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부상 얘기하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달릴까? 약간 그거에 대한 운동, 러닝 보강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러닝 보강 운동이요? 셀레나 러브님 질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러닝 보강 운동을 추천해 주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주 4회 실내 자전거 공복으로 하시고, 주 2회, 오후에 주 4회 웨이트 40분, 후에 러닝머신 30-40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달리기 잘하기 위해서. 네. 고강도, 저강도 다 훈련하시고, 이제 달리기 초보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 러너이시고 또 이제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해나가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강도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벌 훈련이나 리피티션 훈련을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과 심박수도 정해서 하시는데 이게 인터벌도 그렇지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좀 잡아서 해주시면 되고 혹은 주변에 이제 비슷한 수준의 러너분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하는 훈련을 비슷하게 맞춰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강 운동은 지금 벌써 뭐 웨이트를 40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러닝 보강 운동은 뭐 웨이트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하체겠죠. 하체랑 상체 쪽은 등 쪽으로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올린
그 러닝 비하인드 채널에 최근에 올린 러닝 보강 운동 탑 10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네. 영상이 있거든요. 따끈따끈한 영상이 그렇죠. 올라와 네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셔서 한번 영상 확인해 보시면 특히 이제 러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강 운동을 제가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레이님이 또 연속해서 하체 근육 발달에 어떤 게 좋나요?라는 질문 남겨주셔서 네네. 달리기에는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또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체 근육 발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목적으로 내가 하체 근육 발달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할 텐데요. 근력 자체를 좀 좋아지게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 더 계단 오르기가 아무래도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좋을 거고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근력 자체보다도 이제 근지구력이나 심폐지구력 이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좀 체력들을 함께 올려줄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단은 무릎이나 관절 같은데 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근육 사용해서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시는 거 해주시면 되고, 계단 빠르게 내려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더 관절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체 근육 강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계단 오르기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럼요.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네. 달리기는 전신 운동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차관님이 오늘 마음이 어지러웠는데 달리다 걷다 1시간 반 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더라고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딱 똑같은 이야기를 마음이 좀 남겨주셨네요. 어지러운 경우도 그렇고 뭐 기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상황에 내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달리기 해주시면은 뭐 특별히 내가 해결책을 생각하고자 한 게 아니더라도 뭐 뭔가 조금 해결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정리가 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네, 감사합니다. 큰 이모 감사합니다. 큰 이모님이 맞으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주 멋지다. 좋아요. 네. 잘생긴 의사 선생님 나와주셔가지고요. 그 말 유독 많습니다. 봄의 향기님도 유익한 채널에 잘씀 출연해주셔서 반갑다고. 네, 감사합니다. 보면 남겨주셨고요. 시네마 잉글리시님도 원래는 테니스 같은 운동을 좋아했는데 네. 잘쌤 영상 보면서 러닝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도님이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는 남성 갱년기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 생각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네. 또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얘기 나눠봐야 될 게, 그러면 부상 좀 유의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특히 주의해야 될 부상들과 부상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달리기 부상에 대한 어쨌든 영상을 많이 다룬 채널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 아마 그 부상들 다뤘던 것 같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네. 또 기전들도 너무 다르고 부위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상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 이제 부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요. 부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쨌든 달리기에서 어쨌든 발생하는 건 오버유즈입니다. 과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무리한 거죠. 이제 무리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참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PD님도 목 쉴 때 있으시지 않나요? 목 쉴 때 있습니다. 있죠. 네. 이게 사람들이 다 이제 목이 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대도 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목소리를 내는 발성법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다 개인적으로 내가 요 정도 선 넘어가면 난 목이 쉴 것 같아라는 기준은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있는 이유가 목이 쉬어봤기 때문이거든요. 목이 쉬어본 경험이 있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요 정도 하니까 쉬더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달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상을 이제 겪어보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 정도가 내가 넘어가면 이거는 나한테는 너무 힘든 운동이고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꼭 부상을 겪어야 되느냐. 그렇죠. 네. 내가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건데 꼭 부상을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상을 겪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부상을 안
끌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좀 내 몸에 예민하게 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좀 예민하게 굴어서 아주 아프거나 아픈 걸 극복하면서 뛰거나 하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다음날 좀 쉬어야겠다 혹은 강도를 올리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금세 조금 욕심을 좀 줄여서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초보 때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속도로 달릴 때 부상은 안 생깁니다. 잘. 근데 보통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요. 지금 스트롱맨님도 부상이 제일 힘들다고. 힘들죠. 내가 조금 요 정도 달렸는데 요 정도는 이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10km를 몇 분 안에 좀 뛰어보고 싶은데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상이 잘 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강도가 너무 올라가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서 무리가 됐을 때 이제 부상이 오게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제 몸을 모르고 너무 자꾸 제가 잘 뛸 수 있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부상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과사용하면 안 된다. 과사용할 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조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계획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걷기 하듯이요. 달리기도 그냥 이렇게 계획 없이 그냥 나가서 뛰는 거 보다는 오늘은 걷기를 1시간 할 건데 중간중간에 몇 분씩만 달리기를 해봐야겠다 랄지 혹은 오늘은 30분 달리기를 해야겠다 요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시고 달리기를 해야 어떤 경우에 무리가 왔을 때 그러면은 내가 요 정도가 무리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기준을 잡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운동하면 어디가 아팠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아팠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기준을 잡기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계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주신 질문들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조금 처음 질문 혹시 올려주시겠어요? 르라보님이 처음 질문 남겨주셨어요. 달리기 좀 과격하고 빠르게 하고 난 뒤부터 골반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고 앉을 때 일어설 때 너무 아픈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이것도 제가 겪은 부상이거든요. 골반 쪽은 페이지가 있나 보네. 단계가. 그렇죠. 네네. 딱 본인도 아시잖아요. 지금 과격하고 빠르게 했다. 이런 원인이 정확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반 쪽으로 이제 통증이 온 건데 사실 골반에 온 통증이 딱 어떤 부상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부상도 여러 가지니까.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간에 무리가 돼서 지금 통증이 온 거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뭐 힘줄이나 혹은 인대가 무리가 돼서 이제 염증이 온 경우들이 제일 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앉았다가 일어설 때 힘들거나 혹은 차 탈 때 이제 다리를 벌릴 때 이제 고관절이 아프거나 그런 경우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럴 때 아픈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달리기 조금 휴식해 주시면서 고관절 쪽은 이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둔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강화 운동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네, 내가 과격하고 빠르게 할 정도가 지금 아닌 둔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강화해주고 달리기를 이제 다시 해나가시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그 전에 했던 속도도 나중에는 소화해낼 수 있는 속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개만 더 받아볼게요. 네. 영양제일 책상 및 코딱지님, 성장판 열려있는 만 18세 남자입니다. 최근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3km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성장판에 무리를 줄 수 있을까요? 성장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의사가 아니라면 제가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게 항상 여지를 좀 남겨야 되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쉬지 않고 3km 정도는요. 전혀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네, 뭐 굉장히 빨리 뛰거나 뭐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피만 날 정도로 빠르게 뛰지 않는 이상은 3km 정도는요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요.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청환 님이 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화 있을까요? 키 177에 92kg입니다. 쿠션이 좋은 거 써야 할지.
일단은 운동화, 이제 러닝화 관련해서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되게 저희 많으시고. PD님들 맨날 모여서 러닝화 얘기하고 계세요. 아, 러닝화 얘기가 또 재밌거든요. 아. 그렇긴 한데 일단은 조금 과체중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러닝화 추천을 여쭤보셨는데 뭐 제가 어떤 뭐 브랜드를 추천해드리기는 사실 어렵지만은 쿠션이 좀 있는 게 물론 처음에 좀 편하시긴 할 겁니다. 이제 체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쿠션이 있는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또 부상이 그러면 더 적느냐 또 긋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발목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운동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운동화가 이 운동화이기 때문에 내가 더 부상이 덜 왔고 이 운동화이기 때문에 더 왔다 이런 거는 사실 그 효과가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이템빨 없다. 네, 아니 있긴 있는데 템빨이 있긴 네, 하지만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데일리 러닝화 같은 것들, 그냥 시중에 있는 러닝화를 찾아서 쓰시면 되고. 지금 몸 상태에서 무리되지 않는 페이스로 운동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굉장히 네. 빨리 갑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시간 되게 빨리 갔죠. 네, 뭐 한 번 더 불러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마이크도 안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팬분들도 와주셔가지고 기대해 주셨는데, 질문도 다 못 받고 가네요. 또 그 러닝 비하인드에서 라이브 방송 조만간 또 하셔야겠는데요? 질문들이 많아요. 네, 뭐 하긴 저번에 한 번 제가 채널에서 라이브 했었는데 이제 아마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때 못다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긴 하셨지만 자세한 내용들 영상으로 채널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러닝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뭐 부상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스트레칭 실제로 어떤 운동들 하면 좋을지 선생님 네. 채널에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잘쌤 너무 멋있어요라고 남겨주신 감사합니다. 송환이님, 감사합니다. 송환이쌤. 네. 네. 그러면 저희 또 어떻게 감사하게 이렇게 새해에 모시게 되어서요. 네. 새해 우리 이렇게 달립시다 하고 좀 힘을 넣어주시고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물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은 제가 평생 취미로 가져갈 수 있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은 운동으로 러닝이라는 운동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너무 즐겁게 재밌게 달리고 있고 물론 이제 부상을 조금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꼭 달리기 아니더라도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하셔서 뭐 다이어트, 뭐 뱃살을 빼는 것들, 그리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런 운동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2024년에 혹시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목표를 좀 제시드리고 싶은 거는요. 러닝을 이제 별로 안 해보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네. 목표를 잡아라. 네.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달리기 대회가 이제 나가보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대회에 뭐 5km도 좋고요. 뭐 연습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10km도 좋고요. 꼭 한번 저는 출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걷다 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혹시 마라톤 대회가 있으시다면 꼭 출전을 하셔서 마지막에 완주를 목표로 해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느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울컥함이 있거든요. 해본 사람만 아는 그 울컥함이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안 쓰는데 그걸 느끼고 나면 일기를 쓰고 싶어져요.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달리기 대회 이번 2024년에는 한번 꼭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